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좀 내린 것 같고, 이 상황에서 그럼 삼성전자를 네. 더 담아야 할지, 네. 아니면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도 괜찮은 건지, 네. 이런 부분도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할 요인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발표된 거는 이제 25bp 올려서 0.75% 올렸는데, 첫 번째 이유를 이주열 총재께서 얘기하신 거는 인플레이션 1.8% 예상을 하다가 2.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 급등. 이것에 대해서 약간 정치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얘기하고 그리고 주식시장 안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요인은 다 없는 겁니다. 주식시장 안에서 역량이 무엇인가,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계부채가 급증한다는 부분들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영향이 있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테이퍼링을 하기 전에 이머징 국가들은 선제적으로 먼저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 차이가 미국하고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은,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들이 미국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주식 투자는 저금리 상태에서 자금을 차용하거나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이 되면은 뭐 내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자체는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악재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이번에 한은에서 금리 인상한 거는 이제 그렇게 이론적인 부분을 좀 했다기보다는 다소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는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걱정을 한 것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너무 좀 선제적으로 빨리 하지 않았냐라는 이제 논란이 좀 있는 이제 상황이고요. 네, 사실은 금리 인상을 질문하셨는데, 저는 금리 인상의 부분보다도 더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신용대출을 이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봉 이내만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연봉 1억인 사람이 있는데 1억 5천만 원의 신용대출이 현재 쓰고 있는데, 만기가 돌아오는 5천만 원을 이제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제1금융권에서 아니면 2금융권, 3금융권으로 가서 돌려받기 소위 그쵸. 그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부 다 이제 멈췄어요. 저축은행도 다 선제적으로 멈췄거든요. 그럼 5천만 원을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일단 당장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유동화 자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현금을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식을 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식으로도 메우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부동자금을 써야겠죠. 부동자금의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이런 연쇄 효과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출을 막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한다는 부분이, 제가 감히 논하지 못하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 지금 주식을 이제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그럼 그전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좀 주식을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너무 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나라 금리 인상했거나 인하했다고 해서 우리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에 추세적인 변화가 없어요. 우리나라 그 정도의, 우리는 미국의 금리가 더 중요하지, 주식시장은요. 우리나라 금리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의 추세적인 상승을 하락으로 변화시킨다든지, 그리고 또 막 하락하고 있다, 금리 인하를 막 했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꺾어 올라간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변동성이 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다소 조심할 필요는 있겠지만, 전체 대세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예전에 4만 전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작년 1월에는 뭐 9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네.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좀 내린 것 같고, 네. 또 예전에 4만 전자를 기준으로 보면 또 너무 오른 것 같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삼성전자를 네. 더 담아야 할지, 네. 아니면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도 괜찮은 건지, 네. 이런 부분을 또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할 요인이 있는데요. 삼성전자라는 하나의 기업만 보면 안 되고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인덱스로 우리나라 주식을 사거나 팔 때 삼성전자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글로벌 시황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자금이 얼마큼 들어오느냐 나오느냐를 판단하고 삼성전자 주가의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전 세계 반도체 사이클에 주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반도체 사이클을 또 봐야 돼요.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뭐냐면 애플의 아이폰 출시,
이런 게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왜냐면 부품 공급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자체의 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삼성전자는. 근데 아무튼 질문에 대답을 드린다면 제가 다른 에피소드로 말씀드려볼게요. 주식을 한 번도 안 했던 친구가 작년 12월에 야, 병창아 주식 투자 좀 해봐야겠다. 왜?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맞아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만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개월 지나고 나서 1월 중순 2월쯤에 또 연락이 왔어요. 도저히 이거는 해야 되는 것 같다. 네가 말리지만 난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럼 알았어. 계좌 트라고. 계좌 트고 하라고. 그래서 계좌를 트는 방법도 가르쳤어요. 가서. 모르니까. 비대면으로. 네. 하나도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뭐 살 건데? 그랬더니 뭐 망하지도 않을 거고 오래 갖고 있으면 되지. 뭐 삼성전자 살게 이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삼성전자가 개인 그 주주수가 500만 명이 지금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체 5천만 명인데 500만 명 이상이 지금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또 한번 만류를 했어요. 삼성전자만 그러지 말고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게 시장에 오르고 내리는 것만 가지고 그 수익률만 따진다면 왜 굳이 주식 투자를 하느냐. 그냥 ETF를 사면 되지. 지수 ETF를. 내가 권해줄 테니까 그러면 5개 종목으로 나눠서 하자. 그래서 5개를 나눴어요. 네. 그 중에 수익률이 제일 안 좋은 게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거기에 삼성전자 있었네요. 왜냐면 이런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 그렇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그렇게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신 분들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냐면 내가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처음 마음 먹었으면 요번에 이렇게 빠진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기업을 바라보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살 때는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제 친구 얘기를 드렸지만 살 때는 야 이거 뭐 이 회사 망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뭐 그냥 몇 년 들고 있지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빠졌단 말이에요. 전화 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이제 한다고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오류를 범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그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마음, 전략, 그걸 그냥 가져가는 게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물론 이럴 수 있겠죠. 이건 삼성전자를 예를 들었지만 어떤 A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내가 어느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성장 스토리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업이 어떻든 훼손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매도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원래 계획대로 그 기업을 믿고 계속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 하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안 좋다고 해요. 자, 그럼 삼성전자가 안 좋고 내수주가 당분간 좋다고 하니까 삼성전자 원래 장기 투자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럼 내수주에 좀 갔다가 나중에 이거 오든지 아무튼 해야겠다 마음을 바꾸잖아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들어왔다가 그 마음을 바꿔서 한번 갔는데 삼성전자 가고 또 얘는 빠지고 그럼 스트레스 받고 야 그럼 이거 복구해야겠다 또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냥 주식시장에 풍덩 빠져가지고 돈은 계속 깨지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마음 전략을 가져왔으면 그 전략을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전략을 처음에 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런 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고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려고 저도 이제 이렇게 나와서 방송을 하고 그런 것이죠.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네네. 부동산을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네. 지금 사놔도 괜찮다는 말을 항상 많이 고점이더라도 네네. 근데 주식 같은 경우도 그런 말이 통하나요? 장기적으로 우상향된다.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타이밍은 있다. 제가 95년도에 입사를 했거든요. 지난 30년간만 보더라도요. 결국은 주가지수는 올랐지만은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우여곡절을 내가 참고 갈 수 있느냐, 내가 투자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를 바탕으로 깔고서 가는 거지, 무조건 들고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번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폭등한 경우는 지난 30년간 없었어요. 외내기 때도 이러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급등한 거, 단기간에 급등한 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이렇게 급등한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사가지고 장기 투자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시황을 보면서 순환 매매 따라가면서 종목 매매를 해야 되고, 그게 자신이 없으면 약간 시장을 한 발 물러서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이제 첫 번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형 우량주라고 표현하죠.
대형 우량주라고 표현하는 주식은 안전하니까 사가지고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고 네, 맞아요. 중소형주는 등락이 심하고 변동성이 심하니까 단기 거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 틀린 생각입니다. 저는 제 이론적으로 따지면요. 물론 뭐 반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요. 대형주들은 시황을 탑니다. 이제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는 시황이 떨어지면은 얘는 떨어져요. 외국인들이 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외국인들이 팔아서 시황에 따라서 떨어져요. 그래서 시크리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업 사이클에 따라서 또는 주식시장의 사이클에 따라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대형 우량주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이클에 맞게 사서 많이 올랐으면 팔고 또 떨어지면 사고 이렇게 거래를 해야 돼요. 중소형주에서 구조적 성장주들 있잖아요. 구조적 성장주라는 건 뭐냐면 언택트와 컨택트가 있는데 언택트 시대가 우리 살았죠. 1년 동안. 네.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생기면 컨택트 시대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컨택트 수가 오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완벽하게 이제 앞으로 컨택트 시대로 그냥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택트와 컨택트가 혼합된 세계라고 그게 메타버스의 세계입니다. 세상이 변했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이 변하는데 추종하면서 가는 게 성장 기업이에요. 전기차도 처음에 일론 머스크 처음에 나왔다 다 사기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기차는 대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렇게 구조적 성장으로 가는 것에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기업은 시황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기업은 그 기업이 진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원래 생각했던 성장 스토리가 성공할 때까지 내가 끝까지 들고 가는 거죠. 이런 주식은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10배가 나고 20배가 나는 거죠. 그런 투자를 하는 거고 주식 투자를 장기 투자해야 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것에 공감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타이밍이 있는 것이고 언제 시점에 들어가느냐의 타이밍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따라서 어떤 종목은 장기 투자하는 거고 어떤 종목은 단기 투자해야 되고 끊어서 거래해야 된다를 구별을 해야 된다.